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어떤 자세이실까요? 혹시 TV 쪽으로 목을 쭉 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이런 자세가요, 유발하는 어떤 그 증세가 있습니다.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네, 사실 컴퓨터를 할 때도 자꾸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자꾸 이렇게 계속 되기도 나와요. 하는데요. 네. 네, 이러다 보면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도 아프고 팔까지 아픕니다. 이게 다 목 디스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원장님과 방송을 많이 하면서 이제 디스크가 무엇인지는 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게 디스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목 디스크는 어떤 질환입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우리가 연골 조직을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 디스크는 되게 수분이 많은 탄력적인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을 하거나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자세가 나쁜 상황들이 되면 디스크의 수분들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디스크가 되게 퍼석퍼석해지겠죠. 네. 그러면 뒤쪽으로 튀어나가는 이제 증상들을 발현을 하게 되고, 하필이면 우리 뒤쪽에 내려가는 그 신경들, 척수와 그다음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근이라는 이 부분들을 누르게 되면 우리 목의 통증과 그다음에 저린 느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이게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이런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이렇게 본다든가 스마트폰을 계속 한다든가 하다 보면 정말 경추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가 생기는 건가요? 네, 확실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어떻게 내가 자세가 불량할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자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누구나 다 목이 아플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목이 아픈 상황에서 신경 쪽에 뭔가 자극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디스크, 목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사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자, 우리 목의 구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총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번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안쪽에 디스크라는 부분들이 하나씩 들어있게 되는데, 상부 쪽 1, 2, 3, 4, 5번 쪽에 신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두통이나 아니면 뭐 어지럼증, 아니면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4번에서 7번까지의 증상들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팔 쪽이나 아니면 등 쪽이나 아니면 목 쪽에 저린 느낌이나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네.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을 네. 때 우리가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아, 네. 저도 틈만 나면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서 목이 아플 때가 좀 많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0대에서 50대 환자분들이 많으시다면,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30대의 환자분들이 거의 주를 이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앉아있는 시간들도 많을 뿐더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10대 환자분들한테서도 우리가 디스크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오래 하게 되면 이제 목이 아플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세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이걸 우리가 목이 앞으로 쭉 나간 상태를 일자목 증후군 또는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사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좌측편이 우리가 정상적인 목의 C자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이 꼿꼿하게 잘 서 있는 상태. 근데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의 척추는 일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장 꼿꼿하게 잘 앉아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왼쪽에 있는 두 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등이 굽은 자세에서부터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일자목의 상황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일자목의 상황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앉아 있는 시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목의 통증을 잘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3번 자세로 있을 수가 있냐고요. 보통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빠져들잖아요. 신경을 안 쓰면 저게 좀 쉽지 네. 않죠, 그렇죠? 우리의 뇌 무게가 1.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kg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죠?
예, 무리가 일단 안 가잖아요. 자, 이렇게 자세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목 디스크가 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외상, 충격에 의해서 목 디스크가 오는 경우 한 번쯤 이렇게 탁 부딪혔는데 그 이후로 목 디스크가 왔다. 이렇게 한 번의 외상으로도 네. 디스크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최근 들어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후에 목 쪽에 디스크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교통사고 후에 목이랑 팔 쪽에 저리거나 아픈 통증 때문에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시트에 몸이 안전벨트로 잘 묶여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통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몸이 한번 출렁하면서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외상을 통해서도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목이나 거북목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도 디스크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삐끗해서 나타나는 목 디스크도 많지만 사실상은 일자목이나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의 퇴행성을 아까 유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됐을 때 우리 목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일단 디스크가 들어가는 공간들이 많이 좁아지게 돼요. 디스크를 누르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크를 누르는 상황들이 오래되게 되면 안에 있는 수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디스크의 퇴행이 가속화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서 디스크가 퇴행성이 오게 되고 튀어나가기 쉬운 상태가 됐다. 이때 순간적인 조그마한 외상, 심지어는 환자분들이 내가 목을 살짝 돌리다가 삐끗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들이 일자목과 거북목이 디스크의 거의 전조 증상을 이제 의미를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그 증상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호소합니까? 네, 제가 3가지 증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면 초반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목 뒤쪽이 당기는 느낌들이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들을 먼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 쪽의 통증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죠. 오히려 팔 쪽의 저림이나 아니면 목 뒤쪽으로 내려가는, 등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을 같이 호소를 하게 되고 이때 이 통증의 특징이 우리가 근육과 인대 쪽의 문제라면 내가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나고 쉴 때는 오히려 또 괜찮아지는데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도 어깨 쪽에 통증이 나타난다, 네. 결리는 것 같다. 오히려 편안한 자세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팔 쪽의 저림과 통증이 더 증가되는 성향들이 보인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들이 압박이 됐을 때 디스크로 인해서 차단이 됐을 때 나타나는 손 쪽으로 떨리고 저린 느낌들 그리고 힘이 빠진다는 느낌들 이 부분들이 디스크의 가장 전형적인 통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손목 질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목에 원인이 있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목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저는 27살 사무직에 종사하고 네. 있는 여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제가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평소에도 목이랑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네. 손으로 누를 수 없는 깊은 곳에서부터 시큰시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일은 아닌데 가끔씩 팔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자, 지금 혹시 몇 년 정도 그 업무를 하셨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하고 3년. 있어요. 네. 자, 원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네. 방금 3가지 중요한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통증이 이때까지 나타나던 양상이랑 좀 틀리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껴오던 그냥 근피로로 나타나는 것들, 그다음에 목이 좀 피곤해서 나타나는 것들, 내 목이 하루 정도 쉬어졌을 때 증상들이 다시 개선이 되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쉬어도 증상들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통증의 양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두 번째로 또 특징적인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내가 손으로 누를 수 없는 부분들이 아픈 거예요. 팔이 닿지 않아서 아픈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육 쪽의 통증들은 해당하는 근육들을 우리가 만져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승모근이라든지 목 뒤에 후두하근이라든지 내가 아픈 부분들 여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 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세 번째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니기는 하지만 안쪽에 팔에 순간적으로 한 번씩 힘이 빠진다, 뭐 저리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신경이 압박된 부분들이 오래되게 되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힘이 빠진다라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디스크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가셔가지고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것이 병원에는 가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칭하고 네. 그리고 쉬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다시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아질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증상이 있을 때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쉬어준다. 아주 좋은 치료를 잘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그 단계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또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준비한 부분들, 한방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한 3가지 정도를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계속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침 일찍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지금부터 나오는 프로그램들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렇게 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연결을 했지만 가벼운 증상일 때는 병원에 안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병원에 꼭 가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네. 때 우리의 통증이 근육과 인대 쪽이 단순한 통증이라면 쉬어주면 금방 낫게 되죠. 평균적으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내가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스트레칭을 좀 해주거나 무리한 상황들을 피해주게 되면 통증이 한 절반 이하로 감량이 되는데, 네.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도 통증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디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목이 아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가 팔 쪽에 저린 느낌이거나 아니면 등 쪽의 통증으로 내려간다면 이때는 강력하게 신경 쪽의 문제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2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 하나에서도 다양한 질환이 발생을 하니까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들을 해야 하나요? 네, 가장 정확한 진단은 우리가 영상의학적 검진이라고 하죠. MRI나 CT라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확진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애매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병원에 가기.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펄링 테스트라는 자가검진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 환자분처럼 목을 좌측으로 기울이고 그다음에 좌측으로 돌린 상태에서 위에서 누가 한번 쭉 눌러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좌측편으로 팔 쪽으로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통증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신경 쪽에 뭔가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적으로 좌측으로 돌렸는데 우측으로 통증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측의 근육성이 통증이니까 네. 얘는 신경 쪽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집에서 한번 자가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네요.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목 디스크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한방에서 가장 큰 치료법들 중에 하나가 결국 안쪽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염증 반응, 그리고 네. 부종, 그리고 신경 쪽의 자극, 이런 부분들의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한약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가 부어있는 부분들이랑 그리고 염증 반응들이랑 이 부분들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약침, 그리고 봉침, 요새 다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치료법들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경에 대한 자극을 줄이는 치료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끝으로 한방에서 가장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날카롭고 예민한 통증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급성의 통증이 나타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동작침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작침에 네. 대해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볼까요? 화면이 넘어가 있는데요. 네. 네, 시간 네. 관계상 여기서 조금 네. 줄이기로 그 동작침은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네.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한방의 치료법 가운데서 이 치료라는 게 뭔가 완치라는 건 또 쉽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 부작용이나 혹은 뭐 합병증 이런 건 네. 없나요? 어떻습니까? 네,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체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네. 뭐 통증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근본적인 처치로 들어간다는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우리가 진통제 주사나 아니면 진통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게 되면 한 며칠간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완치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근데 안쪽에 있는 디스크에 대한 처치가 우리가 정확하게 일어나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의 건강이 전신의 건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경추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자세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컴퓨터랑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꼿꼿하게 앉아있는 부분들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오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평소 때 어느 정도 운동을 통해서 코어 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들, 이 부분들이 가장 근본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들을 중간중간 끊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지개를 한번 켠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디스크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평소에 물 많이 드셔주시면 좋은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수분이라는 게 우리가 피부나 아니면 내부 장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수분이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안쪽에 수핵이라는 수분이 있는 조직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섬유륜이라는 인대가 단단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수분이 원활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전에 보충시키기가 쉽지 않은 조직이니까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가 잘 유지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목 디스크와 그 관리법에 대해서 좀 네. 살펴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화요일 지역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년문화공간 느티 개소식이 청주시 청년문화공간 느티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극 내가 있던 풍경이 제천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3시에 공연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3시, 오늘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부모 교육이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립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윤영 취재팀장과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룹니다. 시장에 가자. 이번 주는 괴산 전통시장을 찾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보고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시장 고보도 내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10명 가운데 4명은 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통 9살에서 11살까지는 평균 9시간, 그리고 12살부터 17살까지는 8시간 정도를 자줘야 하는데 네. 평균 수면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정도는 적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공부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공부하느라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이 보약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